안녕하세요. 골든플래닛이라는 회사에서 GA 구축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주로 기업들의 이 GA를 잘 쓰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글 어널리틱스를 발음이 안 좋아서 GA라고 말씀드릴 텐데, 전 세계 웹사이트 중에서 한 55%가 GA를 쓴대요.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55%의 사이트들이, 웹사이트들이 GA를 쓴답니다. 그리고 분석 툴이 GA도 있고 어도비도 있고 뭐 IBM도 있고 그래요. 글로벌하게는. 근데 그 중에서 또 그 55% 중에서 80%의 기업들이 구글 어널리틱스를 쓴대요.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공짜니까. 공짜입니다. 공짜라서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고요. 물론 공짜만 있지는 않아요. 국내에서도 한 30개 정도 기업이 GA의 유료 버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탑3 뭐 어도비 거 그리고 IBM 거 GA 게 있는데, 비용은 뭐 어도비 한 반 정도 가격이 돼요. 얼마 정도 될까요? 이 분석 툴이라는 게. 어도비는요 1년에 한 4, 5억 정도를 내요, 기업들이 매년. GA는 이렇게 좀 갭이 많은데 가장 싼 게 한 1억 6천, 7천 정도를 매년 내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어도비랑 GA를 쓰는 기업이 GA가 한 30군데 어도비가 한 50군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분석 툴을 쓰고 있습니다. 툴은 비용은 비싸지만, 비용이 비싸거나 싸든지 간에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GA는 공짜이기 때문에 다른 분석 툴을 쓰더라도 GA는 무조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들이. 비즈니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대학 쪽에서도 많이들 쓰고 계세요. 어제도 저희 회사에서 아카데미를 매달 운영을 하는데, 어제도 서울대 분들 그리고 연세대 분들 와서 교육을 또 받고 가셨어요. 매달 저희가 할 때마다 대학 분들이 꽤 많이들 오세요. 그 얘기는 이제 가서 적용을 어느 정도는 하시려고 와서 교육을 받고 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GA가 뭔지를 제가 지금 이 GA라는 애를 제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미 뭐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에도 GA가 삽입이 돼 있어서 이 지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려서 하면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지표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올 때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택시 기사분한테 제가 밥 먹고 제일 졸릴 시간인데 이게 강의가 될까 이렇게 말씀을 그냥 던졌어요. 근데 그 택시 기사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강사가 잘하면 안 좋은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시는데, 강사가 잘하는 강사가 올 때는 안 졸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좋으시게 좀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졸리실까 봐 제가 좀 화면을 먼저 띄웠어요. 뭐 같으세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GA가 달려 있어요. 제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저희 사이트에 전 세계에서 저희 사이트에 방문해서 사이트를 구경하고 있는 분들이 5분이래요. 5분. 그나마 한 분이 지금 또 나간 거예요. 그리고 4분이 전부 데스크탑으로 들어오셨대요. 이거 사람이 이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죠. 이 분석 툴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저희는 또 궁금해서, 그럼 이 4사람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을까가 또 궁금해요. 아까 2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한 번도 안 들어와 있어요. 다음 포털을 통해서도 한 번도 안 들어와 계세요. 구글링을 통해서는 3분이 들어왔대요. 구글에서. 네이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일단 사람 자체가 너무 없고, 그리고 국내 비즈니스랑은 좀 안 맞아요. 보통 국내에는 거의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음. 근데 저희는 그나마 몇 명 안 되는데 구글을 통해서 들어왔대요. 그리고 여기 기타.
그럼 이런 애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또 인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URL을 치고 들어오는 거. 그죠? korea.ac.kr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다이렉트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 그럼 아까 자료 보니까 소셜 공유, 뭐 SNS 뭐 이런 데다가 포스팅도 하고 해서 우리 사이트로 유입을 많이 시키자 했는데 그렇게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이 들어오겠죠. 예. 뭐 그래서 이거는 근데 G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위젯이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는 구글에서 안 들어와. 우린 구글 말고 카카오 스토리를 해볼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면 돼요. 근데 네 분이 이렇게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현재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예. 메인 페이지를 보고 있을까? 예. 이게 이제 그 부분, 저희가 만든 부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들어왔을 때 어떤 키워드를 치고 들어왔을까? 여기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키워드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어떠세요? 아, 모바일로 금방 한 명 들어왔네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숫자가 막 늘어날 거예요. 제가 이 숫자 제일 많은 기업들 중에 저희 컨설팅하는 기업 중에는 그때가 오전이었는데 10시 뭐 그랬는데 22만 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국내 이제 쇼핑몰. 예, 아마 그 중에 한 명은 또 저희 와이프일 수도 있고. 예. 대부분이 이제 그 시간에 들어왔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22만 명이 오전 10시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입을 늘리려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죠?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걸 볼 수 있대요. 근데 어떠세요? 별로 안 이쁘죠? 저희 고객사들 중에는요, 요거 이렇게 LED 창에다가 이렇게 부서 이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용도예요. 얘는.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 분석용은 아니죠. 그냥 지금 몇 명 붙어 있나 이렇게 보는 그런 용도. 보고용도 아니죠. 얘는 보고용도. 보고서는 좀 더 이렇게 이쁘장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글 어널틱스가 단점 중에 하나가 안 이쁘다는 거. 어도비는 엄청 이뻐요. 윗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좋아할 만큼 생겼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냐? 그래서 또 자기네들이 또 업체를 인수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또 장착을 했어요. 근데 얘도 무료예요. 구글이 참 무서운 게 다 무료로 내놔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이트에 붙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를 해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별로 어렵지 않더라. 이런 걸 이제 시각화 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구글 어널티क्스 전용은 아니에요. 구글 어널티क्스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DB도 연동할 수 있어요. 뭐 MySQL 이런 것도 연동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연동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 데이터를 연동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이런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무슨 경진대회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표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쁘장하게 대시보드 만들어 놓으면 뭐 이과대학 거, 경영대학 거, 뭐 대학원 거 이렇게 토탈 순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제가 이 지표들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졸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세션이라는 지표가 있대요. 사용자라는 지표가 또 있어요. 아까 장표에 보니까 유니크 비지터 이런 거 뭐 UV 이러잖아요. 그게 요 사용자라는 지표예요. 세션은 방문한 횟수 뭐 요런 개념. 한 사람이 10번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랑 세션은 서로 틀린 거. 그리고 그럼 이 사용자 중에서 처음 온 사람은 이만큼이래요. 신규 방문자, 또 새로운 세션 비율, 뭐 이렇게 쭉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이지 뷰, 이렇게 지표가 쭉 있어요. 여기 전자상거래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죠. 이커머스 하는 쪽들, 뭐 11번거나 쿠팡, 티몬 이런 데들은 이런 지표 보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일별로 방문 횟수랑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요일별로도 나오고 시간대별로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브라우저별로도 나오고 OS별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 자기가 집계를 해줘요. 이런 수치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뭐 학생들이 됐던 여러분들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발자국을 남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글 어널리틱스는 다 가져다가 집계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발자국은 안 남길 수가 없어요. 페이지를 읽고 버튼을 클릭하고 하다못해 이런 스크롤을 하고 고객들이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구 통계 데이터도 들어가 있어요. 연령별, 그죠? 그리고 이건 뭔가요? 관심 분야,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전에 다녔던 사이트를 봤더니 여행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우리 사이트에 많이 왔구나,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기별로 데스크탑이냐 뭐 모바일이냐 태블릿이냐, 그리고 여기는 성별, 지역별, 언어별 뭐 이렇게 있대요. 도시별.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미국에서는 도시별로, 주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뽑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시별로 다 뽑아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을 구글 어널리틱스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노트북을 통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잖아요. 이 노트북에 있는 웬만한 정보는 다 가져가요, 구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OS, 이 노트북을 통해서 고려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OS가 뭔지 구글이 판단하는 거예요, 구글 서버에서. 그리고 어디서 방문했는지, 아까 제가 막 보여드렸던 거, 뭐 구글이냐, 뭐 이런 거냐 쭉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에다가 광고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성과 측정도 얘가 해주죠. 뭐 광고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무슨 메인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를 딱 했다. 그럼 거기서 얼마나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광고를 또 조정하고, 이렇게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나가니까 성과를 측정해서 매체를 재분배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전에는 숫자를 못 봤기 때문에 재분배하려면 그냥 다 모여봐,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뭐 데이터 드리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사결정을 하기에 도와주는 툴이죠, 얘가. 어차피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죠, 사람이. 지표를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도와주는 툴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거기 대기업이었는데, 이 직원들이 이제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고 색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UI, UX 측면에서 고민도 하고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고민하고 했는데, 몇 날 며칠 고민해도 전무님이 지나가다가 야 가을인데 갈색 어때? 이러면 갈색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전문가들,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무님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그냥 그럼 전무님이 좋아하는 갈색,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파란색 두 가지 안을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A/B 테스트를 해요. 그것도 이제 GA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지를 두 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파란색만 만들어요. 오리지널만. 그리고 A/B 테스트하는 툴이 있어요, 여기 GA에. 그럼 걔가
그 툴에 들어가면 파란색 하나, 갈색 하나를 두 개 만들어서 파란색은 원래 있는 거고 갈색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떤 사람은 갈색으로 보내놓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내줘요. GA가 로드 밸런싱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우리 학과 우리 과에 목표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어디가 더 도달을 많이 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높다. 이거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이름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사이트의 목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GA에다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 예, 이런 거를 할 수 있대요. 예.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개발업체 데려다가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죠. 저희도 작년에 GS샵 컨설팅 할 때 그땐 얘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이게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툴인데 근데 GS샵에서 너무 안 이쁘다 개발을 해달라 그래갖고 저희는 돈 많이 받고 이거 개발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료로 다 풀리니까 한 일주일만 배워도 이거 금방 만들거든요. 담당자들이.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죠. 크롬에서밖에 안 돈다는 거. 예. 익스플로러에서는 얘는 안 돈다. 구글 거니까. 예. 구글 거니까 백단에서 도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롬밖에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크롬을 쓰면 구글 어널리틱스 분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장팩들이 또 있어요. 구글로 날아가는 데이터가 정확히 날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수할 수 있는 툴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좋은 점이고 뭐 그렇습니다. 고려대학도 제가 딱 들어와 봤더니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한 지금 몇 줄인가요? 한 둘, 셋, 넷, 6줄만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석이 한 70%의 분석은 다 돼요. 아까 제가 대시보드로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은요. 요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보고서에서 다 보이는 애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어떻게 넣을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예. 다른 툴들은 그 툴 개발업자가 와서 서버 세팅해야 되고 이렇게 손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서버도 사야 되고 근데 얘는 서버는 다 구글 거 그냥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그냥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누구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도 되게 많이 써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추적 코드 넣고 요것만 넣으면 되니까 넣고 얼마나 방문하는지 어느 컨텐츠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어디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쉬우니까 그만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얼마나 클릭되는지 이런 거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클릭되는지 컨텐츠가. 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클릭할까? 이런 거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그리고 메뉴는 또 얼마나 클릭할까? 얘는 클릭을 하나? 이런 거 봐야죠. 검색은 또 얼마나 하는지. 예. 검색을 하는데 어떤 키워드로 주로 검색을 하는지. 예. 이런 것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그 포털 사이트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관심 있는 게요. 어떤 키워드를 정확히 치고 들어오는 키워드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잘못 치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아요. 잘못 치는 키워드. 뭐 당뇨병을 당뇨병 이렇게 치는지 어떻게 잘못 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잘못 치더라도 그거를 어원을 어느 정도 당뇨병으로 유추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키워드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 기능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활발히 쓰고 있는 게 이 로그인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원을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학생들이 있으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원의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희가 한 대학의 컨설팅을 거기도 구축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학번을 약간 이렇게 그 학번은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학번을 구글로 보내진 않고 학번 옆에 키를 별도로 따서 얘가 뭐 해킹당해도 큰 문제 없는 키를 따서 걔를 구글로 보내요. 로그인함과 동시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움직인 사람이 몇 명 이렇게는 알 수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해요. 근데 기업들은 그게 필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특정 상품을 보면 뭐 이렇게 계속 뜨잖아요. 푸시알리몽, 티몬 같은 데는요. 뭐 이렇게 물병 하나 이거 딱 보잖아요. 그럼 계속 떠요. 예. 그런 것들은 저랑 제가 본 페이지랑 이거 개인화 마케팅을 해서 계속 띄우는 거예요. 지겹게 보이죠. 예, 계속 띄워. 근데 다행인 거는 내가 이걸 구매를 하면 안 뜨죠. 구매했는데도 계속 뜨면은 그거는 잘못 타겟팅을 한 거고. 근데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애들은 쿠팡, 티몬 같은데, 쿠팡 같은 데는 뭐 돈이 문제겠어요? 툴 막 몇 개씩 쓰죠. 자, 제가 맛배기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장표를 쭉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사이트 아까 보니까 개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대부분은 이제 서브 도메인이 틀리긴 한데 도메인 자체가 틀린 사이트들도 꽤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GA를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면 이렇게 사이트 많은 기업들은 많은 학교나 기업들은요. 같이 분석할 니즈가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뭐 모바일 웹이랑 PC 웹이랑 사이트는 서로 틀리잖아요. 별도로 개발한 건데 뭐 반응형 웹도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모바일을 쓰다가 어느 순간 PC 따따따 노트북 들어와서 또 돌아다니다가 요즘은 이렇게 막 넘나드니까 모바일이랑 PC를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대학이라서 제가 예를 들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 뭐 이과대학이랑 경영대학이랑 우리는 같이 분석할 니즈가 있어. 유독 우리 학생들이 이과대학 갔다가 경영대학을 자주 와. 뭐 이런 제가 억지로 만들었습니다만 예. 뭔가 이렇게 분석의 니즈가 있으면 구조를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시겠지만 한쪽 DB에 같이 쌀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DB에 쌀 건지 이런 거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려대학의 한 190여 가지 사이트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도움도 많이 주셔갖고 예. GA는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360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GA 하면은 무료 툴, 무료, 공짜. 360 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 비싼 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기능상의 차이는 없어요. 물론 뭐 한 두세 가지 있긴 한데 크게 기능상에 뭐 보고서에 특정 보고서가 없다든가 이런 게 별 없어요. 그래서 무료 공짜 버전을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유료 버전을 굳이 쓰냐? 데이터 양이 많은 기업들, 뭐 11번가 이런 데는 무료 툴로 커버가 안 돼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데는 유료 툴을 써야 돼요. 왜냐 샘플링이 걸리거든요. 샘플링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은 데는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부 보고서에서는 그 데이터의 뭐 한 80%, 50%, 10% 데이터를 가지고 100%를 추정해서 이렇게 수치를 보여줘요. 예. 근데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건 똑같습니다. 커스터머 전의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 사이트에 학생들이 방문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전혀 안 눌려지는 메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다. 이 인사이트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죠. 저희한테 의뢰하는 쪽 보면은 인사이트를 찾아주세요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죠. 인사이트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케팅 액션을 실행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거. 뭐 쿠폰을 준다든가 이런 건데 학교하고는 조금 학교에 맞는 마케팅 액션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겁니다. 근데 가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사이트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필요한 게 맞죠. 사이트 개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진 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GA는 여러분들이 GA라는 분석 툴만 알고 오셨을 텐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각화 툴도 있고 그죠? 그리고 A/B 테스트 할 수 있는 옵티마이즈라는 툴도 있고 같이 딸려 있어요. 얘는 공짜. 얘도 아까 GA는 공짜. 옵티마이즈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짜. 뭐 이래요. 예. 근데 얘도 이제 공짜로 풀릴 가능성이 있죠. 얘도 원래 유료였거든요. 작년 말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제품 군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석, GA라는 애랑 시각화에 관심이 있다. 데이터 스튜디오 이 정도. 그리고 태그 매니저라는 또 툴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버튼 클릭들이 있어요. 배너나 버튼들 클릭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원래 개발자분들이 다 소스에다가 뭔가를 넣어줬어야 돼요. 아까 그 스크립트 말고 스크립트는 기본으로 넣는 거고 이렇게 버튼 클릭이나 이런 메뉴 클릭이라든가 뭐 클릭 링크 클릭 같은 것들은 개발자분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넣어줘야 돼요. 그 온클릭하는 이벤트에다가. 근데 그게 이제 개발자분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항상 어느 기업 가든 어딜 가든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런 툴을 또 만들어냈어요. 얘는 뭐냐? 그러한 기능들을 마케터나 기획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이에요. 소스를 열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툴. 뭐 이렇습니다. 이제 GA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GA는 시험도 있어요. 시험. 인증서 하나 이렇게 딱 주는데 인증서도 최근에 기업들은 많이 담당자들, 마케터나 기획자들이 많이 따고 있어요. 그리고 앱도 분석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웹로그 분석이라는 명칭이 약간 좀 어색해졌어요. 최근에는. 앱도 분석이 되니까. 앱은 웹페이지랑은 좀 틀리죠. 그죠? 아까 웹페이지는 아까 6줄인가 7줄만 넣으면 끝이었는데 앱은 이제 앱 개발자가 와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예. 어렵죠, 아직도. 아무리 쉽다 해도 이 숫자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대요. 마케팅 성과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성과 측정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최근에는요, 데이터를 우리 DB에다가 내려받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서버도 준비할 필요 없고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끝이다 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글에서 이걸 막으면 어떡하지? 뭐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야, 이 데이터 이 좋은 데이터인데 우리 자선화하고 싶어. 그래서 내려서 받아서 우리 DB에다가 쌓아놓고 우리 내부의 다른 시스템에다가 화면 한두 개 만들어놔서 거기서 일부 데이터를 보는 기업들도 있고 학교들도 있어요. 예. 근데 어렵지 않더라.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GA 구글에서 API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 데이터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손쉽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데이터를 내려받을까가 중요한 거죠. 뭐 다 내려받을 필요 없죠.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개인화 마케팅 이런 쪽에도 쓰고 또 UI UX 개선에도 쓰죠. 메인 페이지의 클릭률 같은 거 다 잡아서
예,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최적화할 때 A/B 테스트도 해서 최적화하는 걸로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의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이트의 목적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해서 특정한 페이지, 여기 이 페이지는 꼭 갔으면 좋겠어. 목표. 아니면 학생들이 방문해서 한 3페이지 이상 컨텐츠를 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예. 전자상거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요, 그냥 물건 파는 거니까 목표가 아주 뻔하게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브랜드 사이트나 홈페이지 같은 곳은 뭐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한번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면 한 3분 정도 머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100명이 방문했을 때 그 중에서 3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이 뭐 50명이다. 그럼 50%의 전환율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구글 어널리틱스가 기본적으로. 목표가 없으면 어디서 들어왔어? 그래서 어떤 페이지가 가장 인기 있었어?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거고, 어디서 들어왔어? 이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를 보다가 결국 목표에 얼마큼 도달했어? 여기까지 보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 목표는 우리가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구글 어널리틱스는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얘는 철학이 명확해요. 구글에서 만든 철학은 명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일단 분석을 해줘요. 예. OS는 뭐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브라우저는 뭘 쓰고, 지리적으로는 서울에서 얼마큼 들어왔고, 부산에서는 또 얼마큼 들어왔고, 캐나다에서는 얼마나 들어왔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특성을 보고서로 쫙 나열을 해서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케이, 잠재 고객은 그래, 알았어, 파악이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그게 이제 두 번째 목표. 보고서들, 획득 이렇게 쓰는데, 획득, 잠재 고객 획득.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어디를 통해서 획득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은 획득에 다 달려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이트에서 뭘 하다 나갔어. 이거는 이제 행동이라는 또 그 메뉴에 보고서들이 또 한 20몇 개가 딱 탑재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행동이라는 부분은 뭐 페이지가 인기 있는 페이지가 뭐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다 나오는 거죠. 행동.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목표는 얼마나 도달했어. 이렇게 딱 4가지 형태로 보고서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구글은 지금도 보고서들을 하나씩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베타 이렇게 해갖고 이 메뉴를 제가 지금 보고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메뉴들이 하나씩 탑재가 되고 있어요. 왜냐?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방문 횟수에 대한 보고서가 되게 중요했어요. 얼마나 방문했고, 방문해서 얼마나 머물렀고, 이런 게 중요했는데, 구글에서 이제 마케터나 전 세계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인지를 한 3년 전부터 하고 나서,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구글에 이제 서밋을 참석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딱 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러니까 걔네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 데모 시연도 해줬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더니 작년부터 이제 그런 보고서가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사람에 대한 뭐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철학으로 메뉴 구조도 그렇고 보고서들도 그렇게 다 탑재되어 있다. 근데 보고서 양이 한 110가지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다 보냐?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한 30%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저도 그렇게 다 안 보니까.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KT 인터넷을 쓰는 고객이 얼마나 되고 학생이 얼마나 되고 LG를 쓰는 학생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통신사별.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볼 일이 없죠.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죠. 뭐. 예. 근데 일단은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서 항상 보는 것만 보더라. 그리고 지표랑 이런 숫자들이랑 이런 것들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류가 또 되게 많아요. 난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고 싶어. 그럼 뭘 봐야 되지? 아, 소스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칭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할 때까지는 주위에 자꾸 들어와서 막 눌러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 롤의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주위만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들어가서 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가끔씩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저희 같은 회사가. 예. 이런 거 볼 수 있대요. 아까 제가 대시보드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디서 들어와서 여러분들 네이버에 딱 광고 실으면 네이버의 관리 통계 툴 들어가 보면 통계 기능 쭉 들어가 보면 클릭률 얼마인지 그죠? 뭐 입찰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CPC 광고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걔는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려면 이제 GA 같은 분석들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럼 네이버의 파워링크를 통해서 이만큼 들어왔어. GA 입장에서는 거기서 돈을 얼마 썼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광고비가 얼마나 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래? 거기서 이만큼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한 목표에 얼마큼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GA 분석툴, 어도비 같은 분석툴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환까지 다 확인을 해서 광고비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다시 배치를 한다. 이 GA가 전 세계의 광고를 온라인으로 돌리는데 일조를 한 분석 툴이죠. 예, 약간 획일화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은요 온오프 광고를 다 활용을 많이 하죠. 뭐 옴니 채널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GA는 어차피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온라인 쪽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셜. 예. 그리고 요일별로도 기본적으로 다들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야 보는 건데, 예, 데이터는 이렇게 한 통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조합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110개 정도의 보고서는 있지만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나 요일별로 궁금해. 우리 학생들이 어느 요일날 특별히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궁금해. 예, 몇 시 때. 언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많이 보잖아요. 특히 모바일로. 그죠? 다 영역마다 좀씩 틀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요일에 시간대별로 다 쪼개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글이. 이 사람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 들어왔던 사람이 노트북이나 모바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IP 같은 거. 앱 같은 경우는 뭐 지오 데이터 이런 걸로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추적을 한다는 얘기는 그걸 가져다가 뭔가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정보를.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나라가 조그매서 이게 도시별로 구분이 이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IP 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신규 방문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시즈널한 이슈는 있겠죠. 그죠? 뭐 입학쯤 그 전 몇 달 이렇게는 많이 고3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테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올 테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또 재방문자들만 이제 들어오겠죠. 우리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신규 방문자랑 재방문자의 차이도 명확하게 얘가 지표로 나타내줘요.
어떠한 행동 패턴이 있는지, 어떻게 틀려지는지, 그리고 기기별로, 요즘은 모바일을 많이 쓰시니까 기기별로도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색깔 같은 거는 뭐 개인별로 다 취향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로 GUI 내에서는 보여주죠. 숫자로. 유튜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구글 제품이니까 연동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기업들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GUI를 쓰시는 분들한테 딱 만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거리 좀 궁금한 거 좀 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는요 PV, UV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PV, UV 뭐 이런 거 지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우리 이과대학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가 뭘까? 인기 있다는 거는 얘가 어떻게 판별하냐면요. 페이지 뷰가 많이 일어난 거, 순페이지 뷰가 많이 일어난 거, 그리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인 페이지 입장이면 우리 고려대학교 메인 페이지 입장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까? 밖에서 인입하는 거 말고 뭐 다른 메뉴 페이지 갔다가 또 다시 메인으로 다시 오고 또 다른 페이지 갔다가 우리 로고 눌러서 다시 메인으로 오고 했을 때 메인 페이지 입장에서는 여러 페이지에서 우리 사이트 내 여러 페이지에서 메인으로 오고 또 우리 메인 페이지 입장에서는 나가는 페이지들은 또 어디로 많이 나가는지 사이트를 닫고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아니면 메인 페이지 입장에서는 어떤 상세 페이지로 많이 이동하는지 이런 이동 경로를 다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사이트에 마지막 세이 굿바이 하는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가 많을까? 그리고 처음에 발을 딱 내딛는 페이지는 또 어디가 많을까? 그런 거 보겠죠. 근데 둘 다 메인 페이지가 제일 많아요. 메인 페이지로 많이 인입을 하죠. 뭐 이런 것들. 이건 뭐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는 제가 좀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특정 학과를 검색을 하고, 검색했는데, 뭐 그 학과로 이동을 해서 봤는지, 아니면은 검색을 계속 몇 회를 반복을 해서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면밀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제 자체를 뭐 이런 쪽으로 둬갖고, 그래서 아까 같은 질문을 가지고요 GUI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들을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유입 분석, 인입 분석은 이런 분석,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KPI가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경진대에서 보는 그런 평가 지표들 사실 그런 지표들이 수치가 높아야 되니까 그런 게 다 KPI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게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GUI에서 다 보는 거다. 행동 분석 그리고 뭐 이런 사이트 내 검색어 분석 이거 외에도 무슨 시나리오 분석, 뭐 버널 분석, 뭐 코호트 분석 굉장히 많아요. 분석할 게. 이제 아까 그 추적 코드 딴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그냥 추적 코드를 전달받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정보를 구글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돼요. 구글닷컴에 슬러시 어널틱스 그냥 딱 치면 뭐 가입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계정명, 속성에 대한 이름 이런 거 몇 가지 입력을 해요. 뭐 계정명은 고려대학교 속성명은 뭐 이과대학 아니면 뭐 대학원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몇 가지 입력을 하면 구글에서 뭘 할당을 해주냐 아까 여러분 고려대학교 메인 페이지에 있던 추적 코드를 이렇게 발급을 해줘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 지금 analytics.js 있죠, 그죠? 구글의 이제 똑똑한 엔지니어들, 뭐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노트북, 제가 노트북으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들어왔기 때문에 노트북에 있는 정보 가져갈 수 있는 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는 로직이 여기에 다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죠. 우리는 저거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해서 추적 코드를 딱 따면요, 구글 어널리틱스 특정 서버에 우리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할당받아 놓는 상태. 딱 요까지가. 그러니까 얼마 없죠. 요거 몇 가지 입력하고 하면 요게 딱 발급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은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저장소의 주소가 여기 있어요. 아까 고려대학도 있었죠. UA 다시 어쩌고 뭐 다시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의 주소를 딱 할당해 줘요. 방을 할당 받은 거죠. 요까지는 할당 받은 거. 근데 진짜 수집을 시작하려면 얘를 우리 홈페이지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고려대 홈페이지는요, 근데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은 뭐냐? 가급적이면 헤드 영역에 있다더라고요. 헤드. 헤드는 이거 지금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제가 그냥 소스 보기 한 거거든요. 헤드는 이쪽 위쪽이겠죠. 예. 헤드 영역, 여기가 헤드가 닫히는 부분이에요. 예, 여기 요 위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게 구글의 권장사항.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다 넣냐? 바디에다가 넣었어요. 예, 제가 좀 전에 봤는데 요 바디가 이제 헤드가 닫히고 바디가 시작되거든요. 전산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바디가 닫혀진 그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수치가 누락될 것들이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 위쪽에 있으면은 페이지가 위에서부터 스크립트가 읽혀서 로딩이 되다 보니까 페이지 뷰가 자기 고 읽히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샌드 페이지 뷰 있잖아요. 샌드 페이지 뷰. 그 여기 이렇게 읽히면 해당 메인 페이지의 페이지 뷰가 구글로 1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밑에 있으면 다 읽혀야지 날아가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는 다 안 읽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뭐 인터넷이 빠르니까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지만, 예. 가급적 권장사항은 헤드 영역에다 넣어라. 여기 헤드 영역에다가 넣어라라는 게 권장사항이다. 근데 이게 메인 페이지만 넣으면 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사이트 전 페이지에다 넣어야죠. 그래야지 메인 페이지의 페이지 뷰가 몇이고, 저기 뒤에 있는 팝업의 페이지가 뷰가 몇이고, 이거 우리 페이지 본수별로 다 페이지를 봐야 되니까 전 페이지의 헤드 영역에다 넣으면 돼요. 근데 보통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이 다 공통 파일 같은 거 관리하시잖아요. 인클루드 파일이라고 그러나요? 그 헤드 영역들을 다 동일하니까. 그럼 거기다 그 파일만 열어서 거기다만 딱 넣으면 전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드에다 못 넣는 기업들이 공통 파일이 헤드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 파일이 푸터에 있어요. 그럼 푸터에다가 넣고. 그 어쩔 수 없잖아요. 3,000페이지나 되는데 또 카피 앤 페이스트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요, 우리는 헤드에다 안 넣을 거야. 제일 밑에다 넣을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페이지가 로딩하기 전에 나간 거는 우린 페이지 뷰로 카운팅 안 할 거야.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예, 고집 있는 기업들. 또 어떻게 보면 말은 또 되는데 권장사항은 헤드에다 넣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넣어도 개발자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계정에서 요거 입력해서 따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따고, 이거 이제 메모장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개발자분들한테 넣어주세요 하고 던지면 뭐 5분 10분 만에 다 끝나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개발자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겠죠. 다 넣었습니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확인해야 되냐? 이렇게 실시간 보고서에 딱 들어가서 현재 몇 명 붙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 지금 밑에 보고서들이 쫙 100여 가지가 쭉 달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지금 몇 명 붙어 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는 여기 실시간 메뉴에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 GA는요 기본적으로 실시간 보고서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요 밑에 있는 보고서들은요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볼 수는 없다. 왜냐? 데이터를 페이지뷰 메인 페이지에 학생이 한 명 딱 들어와서 페이지뷰가 날아가면 구글은요 그걸 갖고 가공 처리를 해요. 왜냐? 다른 지표들이랑 비율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집계 처리도 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24시간에서 48시간 걸린다라고 이제 구글은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데이터를 오늘 들어가서 보면 1시간 전에 본 거랑 뭐 틀려지는 거죠. 계속 가공돼서 하나씩 숫자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제부터 뭐 이렇게 날짜를 주해서 본다든가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는 여기인데 얘는 휘발성이 아까 보셨지만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계속해요. 네, 계속해요. 하지만 이 숫자 자체도요 API로 받아 내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몇 분 몇 초에 몇 명 붙어 있는지 난 알고 싶어. 왜냐? 이 밑에 보고서에서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명 붙어 있어는 보여줘요. 근데 초까지는 안 보여주거든요. 그럼 초는 여기서 추출해야 되는 거야. 초는. 근데 그것도 가져가려면 가져가 API 다 열어놨으니까 이렇게들 해요. 근데 이게 초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필요한 기업들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저런 데, 요기요 이런 데. 걔네들은 뭘 관심 있냐? TV 광고할 때 우리 앱에서 앱을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예, TV 광고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많이 실행을 안 한다? 그럼 다른 데로 광고를 또 케이블이든 뭐가 됐든 다른 데로 옮기고 싶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다 넣었다 개발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들어와서 요거 보시면 숫자가 잡히면 일단은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들어간. 물론 뭐 팝업 같은 데 빼먹을 수 있어요. 거기는 공통 파일이 없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팝업이나 뭐 이렇게 개발용으로 만들었던 페이지들. 근데 어쨌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데이터는 날아가고 있고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학생들의 데이터는 다 날아가고 있고 가공 처리를 하고 있고 내일 와서 이 밑에 메뉴 딱 해서 날짜를 어제로 내일 와서 오늘 걸 조회하면 여기 보고서들이 누르면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만 해놔도요 여러분들이 한 70%의 여기 보고서들은 다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버튼 클릭. 이거는 페이지 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벤트라는 종류예요. 아까 샌드 페이지 뷰는 있었지만 샌드 이벤트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할 때 페이지만 날아가는 거고 저거는 안 날아가요. 근데 그거는 따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다. 저희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뭐 잠깐 쉬겠습니다.